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Part 2, Chapter 15 함께 읽을 시간이에요. 페이지로는 117, 119까지죠. 그래서 from 117 page to 119 page까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다양한 표현과 단어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ead after me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챕터 15에 나오는 표현들 함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부분이죠. 117페이지, 117 페이지 첫 문장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요. submerge. sub는 아래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subway 하면 지하철이죠. subway station 하면 지하철역을 뜻하는데요. sub가 아래쪽이고 merge는 푹 잠기는 느낌이에요. submerge 하면 물에 잠기다, 잠수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Saturday I submerged myself in homework라고 말했죠. 제시카가 토요일에 뭘 했냐면 숙제를 하느라고 자기 자신을 푹 잠기게 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숙제하느라고 굉장히 집중했다, 숙제에 열중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I actually like it, which feels hard. 뭐라고 했나요? 난 실제로 이게 너무 좋았고 그런데 그것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Homework has always been something to dread. Something to dread. 죽을 지경의 어떤 것이었다는 거죠. 언제나 제시카에게 있어서 숙제는 죽을 정도로 싫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은 어떻대요? 숙제가 actually like it. I actually like it. like it. 이세 해당되는 게 homework죠. 숙제가 정말 좋았대요. 그래서 feels odd.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다리가 없어지기 전에는,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숙제하기 싫고 놀러 나가고 싶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숙제하는 것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feels odd 했죠. odd는 이상한이고요. feel 플러스 형용사 하면 뭐뭐하게 느끼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뭐뭐하게 느끼다, 뭐뭐처럼 느끼다 해서 형용사가 아니라 우리말만 생각하면 부사가 올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거죠. feel이라는 동사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보충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형용사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feel 플러스 형용사라는 거 어법 문제에 자주 나오곤 하니까요. 꼭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살펴볼 표현은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때와 동명사가 올 때 전혀 달라지는 뜻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 오면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뜻이고요. try 다음에 명사나 그냥 동명사가 오면 시도해보다, 한번 시험 삼아 해보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해봐 라고 할 때 try가 되겠죠. 그런데 뭐뭐 하려고 애쓰는 거, 합격하려고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살을 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try 투부정사일까요? try ing일까요? 당연히 try 투부정사겠죠. 117페이지 몇 번째 문장이냐면 다섯 번째 문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시카가 I try hard not to think about the team running at the Glenwood Relays 라는 문장이 나오죠. 여기서는 try 투부정사가 아니라 try 다음에 not이 있죠. 투부정사 앞에 not이 있으면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라면 not 투부정사는 뭐가 될까요? 네, 뭐뭐 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I try 뭐 하려지 않으려고 애썼나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Not to think about the team running. 팀 러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 다음 바로 밑에 문장 I try to block out. 또 뭐 하려고 애썼나요? block out은 block은 이제 차단시키다, 막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memories, 기억을 차단시키려고 애썼대요. 어떤 기억이냐면 fun, 즐거운 기억인데요. We had there last year. 작년에 거기에서
글렌우드 릴레이 그 팀 경기를 했을 때의 즐거운 기억을 block out, 차단시키려고 애썼죠. 오, 그 다음 문장도 try to 부정사 문장이네요. I tried to block out how the last invitational ended. 또 뭘 block out 하려고 애썼냐면 어떻게 그 마지막에 끝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try to 부정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세 문장이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이런 try to 부정사와 try ing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는 수능 영어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네, try to 부정사가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라는 의미인 반면에 try 다음에 명사나 ing가 오면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본다는, 시도해본다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문장이 또 나오네요. 117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걸쳐서 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I don't know what took me so long to try it. 네, 여기 try it으로 끝나죠? 그것을 시험 삼아 해볼 때까지 해보기 위해서 so long,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해. What took me, 나로 하여금 어떻게 오랫동안 그걸 시험해보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take라는 동사는 잡아채다라는 느낌이고요. 시간 표현과 함께 쓰이면 시간이 걸리다, 그리고 비용과 함께 쓰이면 비용이 들다라는 표현이에요. What took me, 이거는 뭐뭐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what이 나오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took 과거형이니까 이제 took을 썼는데 나로 하여금 어떻게 so long, 오랜 시간이 걸리게 했다는 거죠. 뭐 하기까지? to try it, 이것을 시도해보기까지. 근데 이게 뭔가요? 이세 해당되는 건 뭐죠? 우리가 영어를 읽을 때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try it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찾아보려면 앞문장으로 가면 되죠? 네, 무엇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퀴즈. 네, 앞에 보니까 rediscover, I suppose 문장에는 해당되는 게 없죠. 명사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이시니까 단수 명사를 찾아봐야겠죠. And I discover crawling. 나는 발견했어요. crawling.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했고요. rediscover. 이것은 재발견이에요. I suppose. 내 생각에는요. 라는 뜻인데요. crawling. 이게 바로 이세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기어다니는 것을 해보기, 시험 삼아 한번 해보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try to 부정사와 try 명사 ing의 차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next 페이지 11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don't have to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위에서 세 번째 문장 중간이에요. So I don't have to land on the door guide. don't have to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to 동사 원형, 뭐뭐 해야 한다. 알고 있죠? You must, you have to. 같은 의미죠? 뭐뭐 해야 한다. 하지만 have to 앞에 don't를 붙여서 부정을 만들면 무슨 뜻일까요? 하지 말아야 한다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해야 한다, 너 뭐뭐 해야 돼? 그러면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이렇게가 솔직히 더 정반대의 말이죠. 너 꼭 숙제해야 해 라고 하는 것과 숙제하지 말아야 해 하고 하는 게 정반대가 아니라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숙제해야 한다 하고 숙제할 필요가 없다 아니면 학교에 오늘 꼭 와야 된다. 학교 올 필요가 없다. 이게 더 자연스러운 반대말이겠죠? 그래서 So I don't have to land on the door guide 하면 뭐냐면 나는 land가 명사로는 땅이나 육지고 동사일 때는 착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도달하다, 착륙하다.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on the door guide. 문 앞쪽에 말이죠. 라고 되어 있네요.
have to 동사 원형, don't have to 동사 원형. 의미 해석 정확하게 잘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함께 보면 좋을 문장을 가져왔는데요. 118 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나와요. I think about my leg, not the one I've lost 라고 말을 하죠. I think about, 나는 생각합니다. My leg, 내 다리에 대해 생각하죠. Not the one I've lost. 뭐에 대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not the one. 내가 잃어버린 다리. 그러니까 사고에 의해서, 교통사고에 의해서 잘려진 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볼 부분은 not the one이라는 발음 부분이에요. 더 플러스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D라고 발음하죠? 더를 그대로 발음하지 않고 더를 약하게 발음해서 D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더를 시작해서 모음으로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in the morning, morning은 in the morning, 아침에 the morning이죠. 그런데 저녁에는 뭐죠? in the evening, in D가 되죠? in the evening, in the morning. 더라는 단어의 발음이 뒤에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 발음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발음이 돼요. 더라고 할지 D라고 할지. 하지만 우리는 이게 굉장히 낯설죠. 익숙해지지 않아서 D라고 읽어야 되는데 더라고 읽기도 하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Not the one. O-N-E. 오, 모음으로 시작됐는데 왜 더라고 읽어요?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one이라는 발음 기호를 보면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단어 써있는 스펠링이 아니라. 그래서 one은 W-O-N이라는 발음이 돼요. one. 그쵸? 우어 발음이 나오죠? W 발음. 우어. W 발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not the one I've lost 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university라는 단어, 대학이란 단어죠. 그것도 U, 모음으로 시작되지만 실제 발음은 university 해갖고 JU의 발음이에요. university. 그래서 이것도 the university가 되겠죠. 발음 기호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Not the one I've lost.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119의 첫 번째 문장 함께 읽어볼까요? What a libertine luxury walking would be. What a libertine luxury walking would be.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감탄문이에요. 감탄부 느낌표가 없는데요? 네, 느낌표는 없지만 의미상 감탄문이 맞거든요. What a libertine. libertine은 자유로운 이고 럭셔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럭셔리 맞아요. 굉장히 호화로운 명품, 사치품 이런 걸 뜻하죠. 굉장히 자유로운, 얼마나 자유로운 사치품인가, 무엇이 그런가요? Walking would be, 걷는다는 것은 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인이었을 때, 두 다리가 다 있을 때는 그냥 걷는 거는 평범한 일이죠. 누구나 사람이라면 두 발로 걷지 뭐, 동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제시카가 다리 한쪽을 잃고 나서 보니까 정말 워킹, 걷는다는 게 얼마나 럭셔리한 것인지, 그것도 리버팅 럭셔리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문장이에요. 감탄문 만드는 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how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과 what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how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좀 편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때 구어체라고 하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how를 이용해서 해요. how beautiful. 정말 아름다운데 how 다음에 pretty, how pretty, 정말 예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what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꽃이 정말 아름다워 할 때 꽃을 바라면서 그냥 how beautiful만 해도 되는데 우리는 what을 쓸 경우에는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여기에서 또 주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how 형부 주동, what a 혁명 주동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how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이 책의 119페이지 첫 번째 문장에도 주어 동사가 있죠. Working would be. 그런데 실제로는 주어 동사가 생략이 잘 돼요. 그래서 how 형부,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로 끝나는 감탄문이 많고요. 와러 혁명까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어 동사 많이 생략이 되는데요. 여기서 what a liberting luxury working would be는 와러 혁명 주동의 그 감탄문 만드는 방법을 완벽하게 다 사용한 거죠. 주어 동사도 생략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걷는 거, working에 대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생략해도 의미는 통하겠지만 주어 동사를 살려두면 좀 더 의미가 강조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감탄문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how 형부주동, 와러 혁명주동 함께 따라해볼까요? how 형부주동, 와러 혁명주동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네, 감탄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마침 제시카가 감탄문을 사용해 줬네요. 그래서 오늘 문장 표현에서 우리가 영어에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감탄문은.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how 형부주동, 와러 혁명주동.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how 형부주동, 와러 혁명주동. 네, 고생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말할 때 다이얼로그나 대화체, 구어체에서는 how를 많이 쓰지만 어때요? 이 책도 러닝 드림도 사실 문어체, 책에서 쓰인 거잖아요. 책 속이나 글 속에서는 written English, 문어체에서는 주로 what을 이용해서 사용해요. What a 혁명주동, What a liberting luxury working would be. 이 문장 함께 읽어보면서요. 감탄문 만드는 방법 두 가지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단어와 표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Read after me 시간이 되었죠? 함께 읽을 때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그럼 시작할까요? Are you ready? Go! Saturday, I submerged myself in homework. I actually like it, which feels odd. Homework has always been something to dread. Now it's something I can do. I try hard not to think about the team running at the Glenwood relays. I try to block out memories of the fun we had there last year. I try to block out how the last invitational ended. Dad and Mom and Kaylee moved me back into my bedroom on Sunday because I insist on it. I'm good at scooting up the stairs now. I hop around everywhere, or use the crutches. I can actually pinch a crutch with my armpit and carry something while I move. And I discover crawling. Rediscover, I suppose. I don't know what took me so long to try it. It's quicker than hopping, but I only do it on rugs or carpet and only when I'm alone, because seeing me crawl really bothers my mom. Sunday night, I take a shower. It's gotten easier, especially now that there's both a real shower seat and installed a step on either side of the tube curb, so I don't have to land on the door guide. I do my usual routine, then shut off the water and treat my stump the way I'm supposed to. I massage it, rub it up with the hand towel, beat it with the towel folded. It can take a lot more pressure than it used to, and I push the towel therapy until I can really feel it. Even with the rough treatment, there is no shooting pain, and the scar's red, but it's no longer tender or swollen. I still get phantom pains, but not as often, and they are not as severe. It's like my stomach is giving up being angry, giving up fighting back, like it's ready for a truce. I maneuver out of the shower, and as I'm dressing, I think about my leg, not the one I've lost, the one they'll build me. How does that work? What will it be like?
Hank tried to explain it when I was in the hospital, but I couldn't bear to listen. He had a brochure with pictures of legs. They had plastic feet, a pipe for a carp. They were Frankensteins. In my mind, he became Frankenstein, somebody I didn't want to see, but now the idea of a leg, any leg, seems better than clutching, or wheeling, or hopping, or scooting, or crawling. What a libertine luxury walking would be. It's the first time I've thought about this without someone else bringing it up. It's the first time I haven't thought that the only leg I want is the one I can't have. It's the first time I felt ready. And suddenly I want it now. 네,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었나요? Read after me 하셨죠? 오늘 Part 2, Chapter 15 함께 읽어봤는데요.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는 Part 3로 이어지네요. 네, 드디어 Part 1과 Part 2가 끝나고 Part 3로 이어지네요. 마지막 Part 2를 장식하는 Chapter 15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제시카의 그런 다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시카가 그동안 인공 다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의족이라고 하거든요. 의료용 다리, 인조인간처럼 느껴지고 프랑켄슈타인처럼 느껴져서 정말 싫어했다고 했는데 이제는 결심했죠. 그 어떤 다리가 없는 그런 상태보다 항상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것보다는 인공적이긴 하지만 그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재활을 열심히 해서 좀 정상인에 가깝게 그런 모습을 하기로 결심을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이제 조심조심 행동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아무도 집에 없을 때는 기어다니는 걸 선택한다고 해요. 기어다니는 게 가장 빠르고 이제 편하고 고통이 적은 방법이지만 엄마가 보면 많이 속상해 할까봐 아무도 없을 때만 그렇게 한다는 좀 배려 깊은 제시카의 그런 행동이 나왔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Part 3 함께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